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대는 테슬라를 밀려났다. 2. 사우디아라비아의 절대적인 신뢰. 3. 한국 기술의 한 조각. 세계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기술력을 아르키 뛰어넘었다고 평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로봇 개발 분야인데요. 미국의 테슬라와 일본의 혼다 도요타, 중국의 화웨이와 텐센트 샤오미 등 네로라하는 메이저 회사들이 막대한 투자 비용을 쏟아부으며 개발에 박차를 가할 만큼, 그런데 얼마 전 로봇 개발 분야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의 거대 기업 테슬라에서 로봇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 6개월 만에 휴머노이드형 로봇을 발표한 것인데요. 세계 석학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은 테슬라가 또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보여줄지 한껏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며 자중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생각보다 명성하고 허접한 움직임에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얼마 전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의 로봇을 카피한 사족 보행 로봇을 공개해 망신당한 중국 기업이 생각난다며 아평을 쏟아부을 정도였습니다. 믿을 건 한국뿐이라며 한국으로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모는 이슈거려서는 현재 나라별 로봇 개발 현황과 함께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현대자동차의 기술 성취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초 테슬라는 로봇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 6개월 만에 휴머노이드형 로봇을 발표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외신과 수많은 인플루언서가 초대되었는데요. 시속 8km 속도로 이동할 수 있고 최대 20kg의 짐을 옮길 수 있다는 테슬라 로봇의 실물은 이를 관람한 현장의 분위기도 싸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몸놀림을 하는 이 로봇을 두고 마약에 취한 미국 노숙자처럼 멍청하게 걷는다, 테슬라가 만들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라며 먹을 것 없던 소문난 잔치의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다른데요. 테슬라가 무서운 점은 저 로봇의 판매 가격이 2만 불 내외라는 것이다. 조만간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한 첫 번째 휴머노이드가 발매될 것이다라며 테슬라의 개발 능력과 양산 능력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수십만에서 수백만 불 하는 복잡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로봇이 아니라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예산에 액추에이터 배치를 단순화한 모델을 선보인 것인데요. 더구나 인간과 비슷한 신체 구조를 갖는 휴머노이드의 폼팩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장 우리의 실생활에 투입이 가능한 진짜 로봇을 만든 것입니다. 일본 기업 혼다 역시 이 분야를 선도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니 20년 전 두 발 보행하는 로봇 아시모를 선보였으며 2019년엔 인공지능 기능을 접목하여 최적의 경로를 찾아 움직이는 패스 로봇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혼다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도요타도 2017년에 가정과 병원 및 우주 공간에서 인간의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모델명 THR-3을 발표한 데 이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도쿄 모터쇼에서 자신들의 로봇 개발 성과를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와 제조, 유통 등 실용적인 분야의 로봇 개발에 전념한 한국,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보여주기식 기술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박람회 기간에만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가 끌어올리기용 전시 로봇이라는 비판과 함께 도장 찍는 로봇, 택배 송장 손글씨 써주는 로봇 등 넘치는 기술력을 애매한 곳에 낭비하는 오타쿠적인 모습을 선보여 세계인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 최고의 삽질국은 단연 중국인데요. 27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사족보행 로봇 알파독을 수억 대 생산하겠다던 기업 웨이랑은 업계에서 사라진 상태이며, 다른 로봇 개발 관련 스타트업 역시 정부의 보조금만 빼먹고 잠적하거나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의 사족보행 로봇을 그대로 베낀 듯한 외형으로 기술 훔치게 의혹받았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의 로봇 스폿보다 30분의 1이란 터무니없는 판매 가격 역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흘리기 수법이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초에 이들 제품은 컴퓨터 개발자나 얼리어답터 어린이 고객을 위해 소량 제작한 조잡한 제품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노린 신종 사기에 가까웠지요.
오죽하면 양산된 로봇의 수가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의 수보다 적다는 우스갯소리가 중국 증권가에 떠돌 정도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진정한 강자는 현대자동차가 지분 80%를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3인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MIT 교수였던 마크 레이버트 박사가 창립한 회사로 이니 1980년대에 한 발로 점프하는 로봇을 만든 데 이어 균형잡기와 보행 능력을 지닌 로봇들을 선보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2013년 많은 사람의 기대 속에 구글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구글은 넘치는 자본을 감당하지 못해 로봇이나 인공지능 회사들을 닥치는 대로 민수하는 분위기였고 기업 문화나 방향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의견 충돌을 보인 끝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지 3년 만에 매물로 내놓게 됩니다. 구글 관계자는 당시를 회상하며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민수 합병이었지만 구글은 당장 로봇팀을 운영할 인력과 개발자를 구하기 어려웠고 로봇 구동의 핵심 기술인 배터리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주들의 반대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단 한 건이 로봇도 상용화하지 못하고 내각을 발표한 것이죠. 구글 운영진은 만약 지금 과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래 기술을 가진 기업을 그렇게 헐값에 판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내심 아쉬워했습니다. 이후 도요타와 아마존닷컴 등이 유력 인수 후보자로 꼽혔으나 의외로 손정혜 씨가 회장으로 있는 소프트뱅크에 넘어갔고 이후 2020년 현대자동차그룹의 1조 원의 금액으로 인수된 것입니다. 당시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는 지분 관계에서도 파악이 되는데요.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직접 본인의 사비 수천억 원을 들여 인수전에 참여했다고 하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사가 로보틱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대차그룹에서도 향후 사업 영역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사를 인수할 무렵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를 민수하는 것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요. 현대차가 트랜스포머형 변신 로봇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단 농담부터 부족한 전기차 기술을 보완하기 위한 민수였다. 악의적인 지라시까지 증권가에 퍼졌는데요. 사실 노조 문제와 해외 공장의 인력 수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현대 자동차에 있어 로봇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는 반드시 이뤄야 할 수건 사업이었던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듯 현대자동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민수하자마자 베트남에 세운 합작 공장만 판콩 공장에 스폿 로봇을 투입했는데요. 베트남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베트남 정부의 지원이 빵빵했지만 양질의 생산 인력을 구하기 힘들었고 무엇보다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의 로봇 스폿이 등장하여 1톤 포터와 아반떼, 투싼 산타페, 엑센트 등 6개 차종의 생산을 도왔으며 2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대 판통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을 5만 대 이상 규모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우한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에도 로봇은 전염병에 걸릴 염려가 없으니 현대자동차는 안정된 캐파를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공장 자동화율이 50%였던 현대 판콩 공장은 스폿의 등장으로 생산 효율성을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상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사가 사족 보행 로봇 스폿에 이어 두 번째로 사명 판매를 시작한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는 최대 23kg의 박스를 1시간에 800개까지 싣고 내릴 수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생산성으로 올해 생산부는 이미 매진되었으며 이니 스트레치를 현장에 배치했던 아마존과 월마트 등 미국 대형 유통점의 추가 주문량이 쇄도하고 있어 생산이 판매량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력은 과거부터 정평이 나 있으며 업계 최고로 칭송받고 있었는데요. 이니 10여 년 전부터 실제 동물인 것만 같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하는 바람에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을 정도라고 하죠.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스폿은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충분한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니 2019년부터 기업용으로 판매된 이래 홈페이 등 고대 유적을 돌며 침식 손상 약탈 흔적 등을 조사하거나 경찰 대신 도로를 순찰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텍사스의 섬 건설 현장에서 만전 사항을 점검하고
전기와 상하수도의 배관을 살펴보는 일까지 맡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가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보여줄 상승 효과에 과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보유 기술은 훌륭하지만 수익 없이 꿈만 파는 대표적인 위험 기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로봇 판매 수익이 0원이다. 엉터리 사기 기업이란 의심을 받은 것도 모자라 곧 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IT 기업으로 꼽히기도 했죠. 그렇게 위태위태했던 기업이 현대차를 만나 본격적인 날갯짓을 시작한 것인데요. 현대자동차그룹은 기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개발자들이 편한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배려해 주었는데요. 무엇보다 이미 공장 자동화를 서두르고 있던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생산 공장용 로봇을 주문함으로써 더 이상 기업의 존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휘하의 현대위아, 현대로템, 현대오트론 등 로봇 개발과 관련된 자회사를 두고 있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교류를 통해 엄청난 기술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었죠. 현대차는 지난달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자체 제작한 로봇이 1층 로비에서 주주들을 맞이했으며 이날 발표한 미래전략 먹거리에 대한 주며 의제 역시 로봇이었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역시 자신의 로봇 개발 롤모델이 현대차그룹이며 내년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추켜 세웠습니다. 로봇 산업은 5년 동안 4배나 성장했으며 앞으로 산업계와 인간의 삶의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된다면 수천 배 수만 배 시장이 확장될 것입니다. 더구나 곧 상용화될 자율주행이나 이니 우리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까지 감안한다면 현대자동차그룹의 시장 선점 효과는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며 이를 따라잡기 위한 세계 각국의 로봇 사업 전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현대차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미래 로봇 기술의 선두 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방산이 세계적으로 뭔가 일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방산은 현재 폴란드를 비롯해 세계 각국으로 뻗어가면서 무기 수출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기술력과 안전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방산이 몇 년 전부터 부상하고 있는 것은 세계의 군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방산에 선뜻 손을 내밀기에는 아직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전투기 시제품을 발표하며 우주로켓을 쏴 올리고 호주의 K9과 아랍에미리트가 천공2를 대규모로 구입하면서 세계 방산업계는 한국 방산을 주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졸란들의 대규모 무기 수출, 한국 방산 경쟁력 봉쇄도 올라 선진 방산국의 견제 본격화할 듯 또 영세 방산업체 합병제도 혁신 맞춤형 수출 전략의 우세로 요즘 외신의 한국 방산에 대한 평가는 놀랍다는 호평 일색이 줄을 잇습니다. 최근 폴란드 및 이집트의 계약 등과 거기에 모로코의 K2 전차에 수입에 대한 협상 필리핀의 KF-21 전투기에 대한 구매 의혹, 폴란드의 천마에 대한 관심 방사청장이 성사될 가능성을 언급한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와 노르웨이의 K2 전차 등 한국 방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세계 방산업계에 단식을 자아내게 한 이유 중 하나의 일화가 알려졌습니다. 우선 부하 슈차큰 부총리는 3일 보도된 미국의 소리 VOA 방송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 방산 기업들과 대규모 무기 도입에 대해 한국은 70년간 평화를 바라면서도 전쟁에 대비해왔다. 그 때문에 한국의 무기들은 이미 입증돼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 무기 대량 구입은 전력의 공백을 급하게 메우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폴란드 방위산업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은 전략적 스트러티지임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을 등에 업고 한국처럼 방산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부하 슈차크 부총리가 직접적으로 한국 전차 등을 직접 경험해보면서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이것이다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말 현대 로템 창원 시험장을 찾았던 부하 슈차큰 폴란드 부총리가 국방부 장관은 K2 흑표 전차를 타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K2 전차가 시험장 주행 도로에 울퉁불퉁한
노면을 충격 없이 지나면서였습니다. 폴란드가 구매하려던 독일제 레오파드 EA7 전차가 장애들이 있는 노면에서 퉁퉁 튀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하 슈차큰 부총리는 매우 놀란 듯 연신 엑설런트 어메이징 등의 검단사를 연반했다는 것이 동승했던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전차의 충격 흡수 능력은 기동 중 사격과 첫 탄첩발에 이은 두 번째 사격의 명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K2 전차에는 ISU-로드 암 내장형 유기암 현수장치라는 충격 흡수 장치가 갖춰져 있고 전차가 사격할 때 포신을 안정된 자세로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로 자동 계산에 보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첨단 장치 덕분에 K2 전차는 기동 중에도 2km 앞에 적전 차를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1차 사격한 뒤 포신의 흔들림이 적어 곧바로 2차 사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레오파드 전차는 현수장치가 판스프링으로 된 기계식이어서 포신의 떨림을 보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차가 기동하면서 사격하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첫발 사격 뒤 이어도 번째 사격할 때도 포신이 흔들려 곧바로 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격 흡수 능력이 우수한 ISU-유기암 현수장치를 장착해 이동 간에 사격 명중들이 높고 승조원 피로도가 낮다는 점도 K2 노의 특징입니다. 또한 레오파드 EA7의 경우 자동장전 장치가 없어 이동 중 사격 시 사격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만 K2N0는 버스를-식 자동장전 장치 덕분에 기동 시에도 분당 12발의 사격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해 승조원이 3명으로 줄면서 전차 차대 높이가 2.4m로 낮아져 은폐 엄폐에 유리하고 전투 시 방어 면적도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평지에서 K2와 레오파드 전차가 맞붙었을 때 K2 전차가 우세하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T-90 전차 역시 레오파드 전차처럼 기계식 판스프링 방식의 현수장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격 명중들이 훨씬 떨어집니다. K2 전차는 지난 1월 노르웨이에나 기지에서 나토 표준 표적의 4분의 1 크기의 표적물에 사격했는데 모두 정확하게 맞히면서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는 소문이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 회원국에 퍼지면서 K2 전차의 우수성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2 전차에 탑승한 부하 슈차크 부총리의 웃을 가득한 피운. 한국 측은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를 안내하면서 즉석에서 국방부와 방사청이 육군과 협조의 계획에 없던 K9 실사격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사격 과정에서 K9은 1차 사격한 포단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고 두 번째 쏜 포탄 역시 그 자리에 고스란히 떨어지는 명중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하 슈차큰 부총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K9은 2017년 이집트에서 실시한 사격 시범에서 바다에 떠있는 표적용 선박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떨친 바 있습니다. 한화디펜스는 내친김에 K9의 포탄을 자동으로 보급하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도 보여주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손으로 단양을 옮겼던 폴란드군 입장에선 대환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하 슈차큰 부총리는 폴란드로 귀국하자마자 일주일 뒤 전문가팀 34명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폴란드 전문가팀은 전차를 검증할 전차장 외에도 K9과 FA-50을 평가할 전문가와 공군 조종사 소프트웨어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FA-50에 관한 후일담도 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 6월 KAI에서 폴란드 공군 조종사는 FA-50 후방석에 직접 타서 조롱까지 했습니다. 폴란드 조종사는 후에 FA-50의 성능이 F-16 전투기에 70에서 80% 정도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조종해보니 뒤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브리핑을 통해 알렸습니다. FA-50은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F-16 블록 52 전투기와 호환성이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FA-50과 F-16은 조동석 디스플레이와 기능 이거에 유사해 F-16도 동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 합양득이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한국 무기체계의 대기 구매는 몰라든가 원하는 모든 요구 조건에 부합한 성능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과 품질 생산 능력이 독일과 프랑스,
이국 등 군사 선진국을 제친 것입니다. 폴란드에 대한 이번 방산 수출은 25조 원 규모이지만 앞으로 30년 이상 군수 지원까지더라면 40조 원에서 더 커진 60조 70조 원의 추정치를 방사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로코도 수도 외곽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K2 전차의 면허 생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약 800대 이상으로 예상되면서 현대로템은 나이선스와 현지 조립 계약과 함께 K2의 맞춤형 버전을